라엘리안 국제과학뉴스 9호,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 15억 년 전 지구는 모든 곳에 물이 있었으며 대륙이 없었다. 아이오와 대학의 지질대기학과 벤자민 존슨 박사 연구팀은 호주의 해저에 있는 고대 지각을 분석한 결과 32억 년 전 지구의 바다에서는 산소 동위원소 16보다 산소 동위원소 18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의 바다에는 산소 동위원소 16이 더 많다. 연구팀의 컴퓨터 모델 분석에 의하면 대륙은 전 지구적 규모로 바다에서 산소 동위원소 18을 빨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대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다에는 더욱 많은 산소 동위원소 18이 존재하게 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산소 동위원소 2개의 비율을 근거로 당시의 대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엘로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났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대9 대양의 해면을 조사한 후 그들은 바다 속 조사에 착수의 수심이 별로 깊지 않고 어디서나 깊이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강력한 폭발물을 이용해 불도저와 같이 대양의 바닥으로부터 물질을 들어 올려 한 곳에 쌓아 땅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륙이 된 것입니다. 라헬의 저서 지적 설계 중에서 남극의 고대 열대우림 흔적은 선사시대가 따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티나 벤 데 플리어트 박사 연구팀은 남극의 900km 이내 지역에서 백악기 시대의 산림 토양을 발견했으며 거기서 뿌리와 꽃가루 그리고 포자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높았으며 온도는 섭씨 약 12도 정도였고 만년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날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따뜻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었다. 지구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외계 행성 발견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케플러 망원경이 관측했던 오래된 데이터들을 새로운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우며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궤도에서 돌고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 KETLR-1649C라고 명명된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300광년 거리에 있으며 지구 크기의 1.06배이고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빛의 양보다 75% 더 많은 빛을 받는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할수록 우리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 크기의 행성들을 보게 된다. 고 텍사스 대학의 앤드류 밴더버그 연구원은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더 애스트로피지컬 저널에 게재되었다. 우주에서 암흑물질을 발견하지 못하다. 암흑물질은 천문학에서 오랫동안 큰 의문이었다. 우리 은하계의 외곽에 있는 별들은 일반적인 물질의 중력 영향에 의해 움직이는 것보다 매우 빨리 이동한다.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의 영향으로 우주는 85%의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계산했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비활성 중성미자라는 가상 입자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물질과는 결코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중력에만 작용해야 하고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성미자로 분해되면서 전자기적 방사선을 방출해야 한다. 그래서 비활성 입자가 붕괴된다면 방출된 방사선이 검출되어야 한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발견하기로 했고 만약 존재한다면 비활성 중성미자가 분해돼 검출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XMM 뉴턴 우주망원경을 이용 우리 은하계 주변의 빈 공간에 대한 20년 동안의 엑스레이 데이터를 통해 비활성 중성미자가 방출하는 3.5 케브 양을 분석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의 발견은 2014년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암흑물질과 비활성 중성미자 존재에 대한 어떤 실험적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 미시간 대학 물리학자인 벤 사프디은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방사선 감시단체가 5G 안전성을 확인하다 국제비온화 방사보호위원회 ICNIRP의 5G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6GHz 대역 이상인 5G 위출력 수치는 기준 최고치에서 현저히 아래에 있고 안전하다고 한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관련된 모든 과학문헌들에 대한 분석, 과학 워크숍,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 단체 위장인 에릭 벤 롱겐 박사는 우리는 사람들이 5G 위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지우기를 바란다, 고 말한다. 집단지성을 극대화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난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 세계 공동체들은 스스로 연결되고 조직화되면서 집단지성을 이루고 있다. 집단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모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감수성이며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능력, 토론에서 공정하게 발언하는 능력. 여성들의 참여처럼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지성적인 단체는 지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서로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단체다. 또한 집단지성은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서로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는 컴퓨터 과학, 사회과학, 수학 그리고 윤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생물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데이아나 야알로미 박사 연구팀은 다세포 유기체이면서도 호흡과 관련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헤네구야 살미니콜라, 라는 이름의 해파리 같은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생물을 호흡을 하지 않고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대사활동에 필요한 연료가 되는 ATP도 필요 없다. 이 발견은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학술지 PNAS에 게재되었다.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오징어 해양생물연구소 (NBL의) 유전학자인 조슈아 로젠탈 박사 연구팀은 오징어가 자신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성체 수컷 오징어인 도리투티스 필레이 신경세포에서 mRNA와 단백질 발현을 분석, 신경세포 축색돌기의 핵 바깥에서 mRNA가 편집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징어는 mRNA 편집 기능을 이용 자신이 생산하는 단백질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며, 오징어가 자신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학술지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에 게재되었다. DNA가 세대 간 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게 아닐 수 있다. 현대 유전자 모델에서 DNA는 세대 간 모든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메릴랜드 대학의 분자유전학자인 안토니 호세 박사 연구팀은 DNA는 유전 정보 전달에 필요한 목록의 일부분일 뿐이며, 세포 기능에 도움을 주는 조절 분자, 작은 분자들, ATP, 이온, 대사산물 등 거대 분자들, 단백질, RNA, 다당류 등들의 배열과 구조가 정보 전달에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적 질병이 개인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유전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점은 유전적 질병에 걸린 세포에서 조절분자들의 배열 및 상호작용과 같은 비유전적 요소의 차이점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저널 오브 더 로얄 소사이어티 인터페이스에 게재되었다. 컴퓨터 인간 세포가 유전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제공. 일리노이 대학의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가상의 인간세포를 개발했으며 15분 동안 이 가상세포 활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인간의 특성과 질병을 조절하는 유전적 처리 과정에서 세포 안의 공간적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가상의 인간세포의 화학적 반응과 기하학적 변화를 주어 실시간으로 세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고 잘레 가에미 박사는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PLOS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에 게재되었다. 두뇌 신경세포와 인공신경세포가 서로 교류하다.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신경세포와 인공신경세포가 서류 교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신경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 페도바 대학의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쥐의 신경세포를 배양했고, 공동 연구팀인 스위스 주리치 대학 과학자들은 실리콘 칩에서 인공신경세포를 만들었다. 사우스햄프톤 대학에서는 가상 실험실을 이용해 나노 수준의 전기적 시냅스, 맵미스터를 개발했다. 연구 과정에서 사우스햄프톤 대학 과학자들은 이탈리아 페도바 대학에서 배양된 생물학적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들을 잡아 인터넷을 통해 맵미스터 시냅스로 전송했다. 다음으로 인공신경 시냅스 맵미스터가 나타내는 반응들은 스위스 주리치 대학의 인공신경세포로 보내졌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공신경세포와 생물학적 신경세포가 양방향 실시간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되었다. 명상 수행 불교 수도승 두뇌가 8년 더 젊어지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선 박사 연구팀은 명상을 수행한 티베트 불교 수도승의 두뇌는 실제 나이 41세보다 33세로 젊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명한 명상 수행가인 용지 민지어 림포케은 9살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연구팀은 그의 나이가 27세가 됐을 때 MRI 기술을 이용해 14년 동안 4번 두뇌 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같은 나이 105명 성인들의 두뇌와 비교 분석했다. 수집된 두뇌 MRI 데이터는 브레인이지라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분석됐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이 41세의 티베트 불교 수도승 두뇌가 33세의 나이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헐적 단식하면 두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 촉진. 간헐적 단식은 14시간 또는 18시간의 특정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싱가포르 대학과 성균관 대학의 과학자들은 쥐 실험에서 단식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두뇌 해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했다. 실험 결과 간헐적 단식을 한 쥐는 두뇌 해마에서 신경세포의 재생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노치 신호경로가 활성화되었다. 노치 신호경로는 인간 두뇌의 가소성 기능과 관계된 것으로, 두뇌 가소성은 신경세포들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억과 학습을 유도하는 기능이다. 이 연구는 학술지 브레인 앤드 비헤이비어에 게재되었다. 장기간 명상 통한 노화 완화 메커니즘. 세포는 계속 분열하면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
텔로미어가 염색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노화가 발생한다. 스페인 나바라비엄드 연구센터의 메이트 맨디오로츠 박사 연구팀은 명상을 하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져 노화 과정이 완화된다고 한다. 그 메커니즘으로 연구팀은 명상을 장기간 했을 때 텔로미어 길이에 관계된 유전자인 GPR31과 SERPINB9에서 메틸기가 유전자에 붙는 메틸레이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되었다. 다발성 경화증의 신경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과일 껍질 화합물 톰슨 제퍼슨 대학의 광시안 즈엥 박사 연구팀은 다발성 경화증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과, 자두, 허브와 같은 과일 껍질에 있는 화합물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손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쥐에게 실험실에서 자란 과일 껍질에 있는 우르솔산을 60일 동안 섭취하도록 했고, 20일째가 되자 마비 상태에서 증상이 다시 호전되어 조금씩 꺾기 시작했다. 우르솔산은 자가면역 질환을 야기하는 TH17세포를 억제하고 다발성 경화증 회복에 중요한 신경세포인 히소돌키아고 세포가 많이 생성되었다. 이 연구는 학술지 프로시딩스 오브 더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시즈에 게재되었다. 중국서 모든 직원이 로봇인 병원 등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우한에 개설된 스마트 필드 병원은 모든 직원들이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병원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의료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에 위치한 회사인 클라우드민즈에서 제공된 이 로봇들은 체온과 혈액 내 산소도,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다. 환자들은 클라우드민즈의 인공지능 플랫폼과 연결된 반지와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며, 이것들은 환자의 체온, 산소도 및 심박수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착용하게 해 그들의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